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거리를 양쪽으로 단순히 2배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276억 광년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표준 우주론이 주는 답은 약 930억 광년입니다. 예상보다 3배 넘게 큽니다. 어느 숫자가 틀린 걸까요?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138억 년은 빛이 이동한 시간이고 930억 광년은 그 빛을 보낸 영역을 오늘의 눈금으로 다시 잰 지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늘어나는 우주의 짤을 직접 따라가며 우리가 어디까지 크기를 말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모른다고 해야 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약 930억 광년이 무엇의 크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숫자는 우주 전체의 지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었던 영역, 관측 가능한 우주의 현재 지름입니다. 화면의 원은 물질로 된 벽도 아니고 그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도 아닙니다. 원 안은 빛과 우주의 나이 때문에 지금 우리와 인과적으로 연결된 범위이고 원 밖은 현재 관측으로 전체 상태를 알 수 없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우주의 크기라고 줄여 말할 때도 수치 옆에는 반드시 관측 가능이라는 경계를 붙이겠습니다. 이제 276억 광년 계산을 다시 보겠습니다. 빛은 진공에서 언제나 국소적으로 같은 속도시로 움직입니다. 우주 공간의 눈금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돼 있다면 이동 시간의 빛의 속도를 곱한 거리가 맞습니다. 반지름은 약 138억 광년, 지름은 그 2배가 됩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보이지 않는 가정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빛이 오는 동안 광원과 우리 사이의 거리 눈금이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입니다. 실제 우주는 정적인 자가 아닙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서로 멀리 떨어진 공변점 사이의 눈금 간격이 시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팽창하는 눈금 위에 광자 하나를 놓아보겠습니다. 광자는 매 순간 자기 주변에서 C의 속도로 우리 쪽을 향합니다. 빛 자체가 느려지거나 국소적으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자가 눈금 하나를 건너는 동안 아직 남아있는 먼 눈금들의 간격은 계속 변합니다. 초기에는 팽창 때문에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컸고 뒤에는 광자가 우리에게 가까워지며 남은 거리가 줄었습니다. 결국 그 빛은 약 138억 년 동안 이동해 오늘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내보낸 공변 영역은 오늘의 거리 눈금으로 환산하면 지금 약 460억 광년 떨어진 것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약 460억 광년은 빛이 달린 주행거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주의 팽창 이력을 나타내는 스케일 팩터 AT를 넣고 빛이 지나온 각 시기의 눈금 변화를 모두 합친 현재 공변거리입니다. 오늘의 스케일 팩터 A0을 1로 정하면 이 공변거리는 현재 같은 우주 시간에서 재는 거리와 일치합니다. 플랭크 관측으로 제약한 평탄한 람다 CDM 모형을 쓰면 입자지평선의 현재 반지름은 약 460억 광년이 됩니다. 반대편까지 같은 반지름을 적용하면 지름은 약 920억에서 930억 광년입니다. 따라서 930이라는 숫자는 망원경으로 벽을 직접 잰 값이 아니라 관측한 우주 매개 변수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함께 사용해 얻은 모형 의존 계산값입니다. 우주의 끝을 설명할 때 자주 섞이는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허블 반경입니다. 플링스의 허블 상수 67.36을 쓰면 현재 허블 반경은 약 145억 광년입니다. 이 반경은 현재의 팽창률을 거리와 곱했을 때 후퇴율이 C가 되는 위치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단한 경계도 망원경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벽도 아닙니다. 허블 반경 바깥에서 출발한 광자도 팽창률이 변하는 동안 나중에 허블 반경 안으로 들어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호를 받을 수 있었던 최대 범위인 입자지평선은 약 460억 광년입니다. 145와 460은 같은 축에 놓이지만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망원경이 실제로 보는 가장 오래된 빛은 무엇일까요? 우주 배경 목사 CMB입니다. 초기 우주는 뜨겁고 자유전자가 많아 빛이 멀리 직진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우주가 약 38만 년 되었을 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공간이 빛에 투명해졌고 그때 풀려난 빛이 지금 마이크로파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CMB는
빅뱅 순간의 사진이 아닙니다. 전자기파로 직접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표면, 마지막 산란면입니다. 이 표면은 수학적인 입자지평선보다 조금 안쪽에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두 경계를 한 줄로 합치지 않고 관측한 빛의 표면과 인과적 한계를 따로 표시하겠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가 우리를 중심으로 그려진다고 해서 지구가 우주의 특별한 중심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원의 중심은 물질 분포의 중심이 아니라 신호를 받는 관측자의 위치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다른 관측자도 자기 위치를 중심으로 같은 방식의 관측 가능 영역을 갖습니다. 두 관측자의 원은 일부 겹칠 수 있지만 각자가 지금까지 받을 수 있었던 빛의 역사는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빅뱅도 이미 있던 빈 공간의 한 점에서 터진 폭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먼 방향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주는 더 뜨겁고 조밀한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관측 가능한 원 바깥까지 포함한 전체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현재는 모릅니다. 플랭크와 다른 관측을 결합한 결과에서 공간 곡률 오메가 K는 0.0007 플러스 마이너스 0.0019로 관측 범위의 공간은 평평함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평평하다는 측정만으로 전체 우주가 무한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평하면서도 아주 큰 규모에서 공간이 서로 이어지는 유한한 위상도 수학적으로 가능하고 지금 관측은 그런 가능성을 모두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전체 우주는 관측 가능한 영역보다 훨씬 클 수 있고 무한할 수도 있지만 신뢰할 만한 총지름 숫자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처음에 두 숫자를 같은 화면에 놓겠습니다. 약 138억 년은 가장 오래된 신호가 우리에게 오는데 걸린 우주적 시간 척도입니다. 약 460억 광년은 그 신호의 출발 영역을 팽창 이력까지 반영해 오늘의 눈금으로 계산한 현재 공변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현재 지름은 그 2배인 약 920억에서 930억 광년입니다. 허블 반경 약 145억 광년, CMB 마지막 산란면, 입자지평선은 서로 다른 정의이므로 하나의 우주 끝으로 합치면 안 됩니다. 시간과 현재 거리를 분리하면 138과 930은 충돌하는 숫자가 아니라 같은 팽창 역사를 서로 다른 자로 읽은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지도에 그린 약 930억 광년의 원은 우주의 벽이 아닙니다. 그 바깥이 비어있다는 증거도 우리가 특별한 중심이라는 증거도 아닙니다. 다만 이 작은 관측점까지 도달한 빛을 따라가면 우주의 나이와 팽창이 만든 경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주 전체의 크기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약 930억 광년은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역사의 크기입니다.